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경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집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물건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MLS 사이트에 이제 그 필터를 들어가서 여기에 에지이즈를 검색어로 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에지이즈가 그 설명글에 포함이 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집들이요. 그 에지이즈라는 이야기는 그 셀러가 이 집에 대해서 어떠한 워런티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통은 그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집주인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바이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고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지를 안 하고 팔게끔 되면은 약간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일단 원칙적으로는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셀러가 이 집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면 이 집을 에지이즈로 팔아요. 그 이제 집이 있는 그대로 판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설명에 솔드 에지이즈라고 써 있죠. 이 셀러는 집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셀러는 은행일 수도 있고 주정부일 수도 있고요. 세금을 안 냈다라든지 아니면 모기지를 안 내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가 셀러가 되는 거죠. 뱅크가 집주인에게서 집을 뺏어서 이 집을 팔 경우에 이 집은 워런티를 해줄 수가 없는 에지즈 상태로 이제 스케줄 A가 그 계약서에 추가로 붙습니다. 어떠한 것도 워런티를 해줄 수가 없다. 직접 와서 보고 판단을 해라.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리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시세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워런티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은 이제 바이어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하고 살 사람은 사고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조금 이제 시세보다는 가격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지 스토브 워셔 앤 드라이어를 에즈이즈로 판다라는 이야기고 900불에 렌트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이제 시세보다 좀 이렇게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판단을 해보고 좀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떤 집들은 이제 인베스터라든지 집주인이 어느 정도 이 레노베이션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레노베이션이 끝까지 마치지 않아졌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제값을 기대를 하면서 팔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낮은 가격으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솔드 에즈이즈를 붙이게끔 됩니다. No warranty or representations by sell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로케이션도 조금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고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조금 이제 가까운 편인데 굉장히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좀 대도시랑 그 좀 이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마도 사스카툰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고반 근처에도 좀 이렇게 그럭저럭 규모가 작은 타운들이 위치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니자이나에 위치해 있죠. 니자이나는 규모가 좀 큰, 사스키초안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션을 다루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차도 팔고 중장비도 팔고 그 부동산이나 랜드도 파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끔 올라오고 제가 보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제가 할 만한 물건이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MNS에 올라왔었겠죠. 그 일반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좀 많이 깡촌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뭐 컨테이너 모듈러 그 건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옮겨가서 뭐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그 상가 건물은 그레이블보그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가 대도시랑 그렇게 크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한번 찾아봤는데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위치해 있고요. 이 무스조랑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리자이나에서는 좀 더 멀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뭐 어찌되었든 인구 1000명이 사는 도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건물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좀 이렇게 그레이블 보그를 이제 인구 1000명이니까 그냥 글로서리도 하나 정도 있을 테고 그 주유소도 당연히 있을 테고 뭐 TV도 있고 뱅크죠. 그리고 하스피탈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도시에서 이제 상가 건물이에요. 그 이제 그 상가가 다른 상가들이랑 조금 이제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관심이 있으면은 뭐 직접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커머셜 에어리어에 위치해 있죠. 커머셜 앤 레지덴셜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서는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 마사지를 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곳도 2층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지덴셜이랑 커머셜이랑 섞여 있는 거죠. 차고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여요. 입찰도 지금 2명이 입찰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재미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예, 조금 크게 했어요. 이 설명을 조금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다 보면 이제 리저브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리저브가 있고 언 리저브가 있는데 리저브 프라이스는 히든 미니멈 프라이스가 있다라고 해요. 셀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셀러가 옥션에 올리기는 하는데 못해도 한 10,000불 이상은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입찰이 그 밑으로 들어오면 안 팔리게끔 되는 거고, 그럼에도 셀러는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리저브 프라이스를 올리지는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니멈 프라이스가 있는 경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 최소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 입찰을 했고요. 그 이제 5일 뒤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관한 이 건물에 관한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는데, 이 주거용 아파트가 있고 커머셜 유닛이 있고 뭐 어태치드 가라지가 있어서 연간 임대료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지, 에어컨도 있고 뭐 세탁실도 있고, 이제 상업 공간으로 775불을 월에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는 690불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항목들은 포함이에요. 포함인데 워런티는 따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두 유닛의 연간 임대료는 17,580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넘버를 가지고 이제 메인터넌스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뭐 리페어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넣어야 될지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빌딩이 시골이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좀 이제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이제 커머셜이기도 하고, 그 어마운트가 너무 적으면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조금 이제 비교 대상이 좀 있는 대도시를 좀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그 만약에 제가 샀다라고 해서, 제가 사고 나서 이걸 다시 되판다라고 할 때, 되파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는 뭐 그렇게, 되파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담보, 그, 뭐냐, 이 담보를 그 가격에 잡기가 안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물건마다, 랜더마다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게 지금 17,580불을 일단 뭐 지금까지 벌었다라고 해요. 이런 기록들도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테넌트나 이제 세입자가 계속 여기서 렌트를 하고 싶어 하는지, 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17,500불이고 지금 41,000불이라고 하니, 입찰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에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이렇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인데 뭐 이것저것 고칠 게 있고, 그리고 뭐 좀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좀 이렇게 괜찮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어 저희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제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근데 나중에 전업 투자자가 되면은 뭐 그때 가서 뭐 이런 물건도 보고 저런 물건도 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일도 해야 되고 일하면서 뭐 집 근처에서 뭐 부동산도 다루 뭐냐 뭐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거는 뭐 당장 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저희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이제 투자로서 수익이 막 엄청 높은 게 아니죠. 전업 투자자를 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 임금 소득이 저희 가정에서는 더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희망이 있죠. 이 다른 웹사이트인데, 리치브로스는 알버타에도 있는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옥션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3점 아, 천, 예,
44, 그 에크리지라고 하니까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땅인데 이제 그 집, 그 지금 6월 달로 해가지고 그 웨스턴 캐나다 알버타에서 이 집을 경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현장 경매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현장 경매를 한다라고 본 것 같고요. 이 외부 사진이 지금 제가 넘어간 모양인데 그 외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집이. 이 그 근처에 좀 이렇게 큰 땅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있고 집이 한가운데 있고 그 좀 약간 여기서는 컨츄리 뭐 루럴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운에 위치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겉에 사진만 봐도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물건도 이제 다른 그 뭐냐 옥션 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옥션 사이트를 처음 봤는데 이 집이 저희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언제 올라올까를 저희는 좀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리얼터 간판이 붙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옥션으로 했더라고요. 그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어 돌아가셨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이 집을 MNS보다는 옥션 쪽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예, 5일 하고 18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비드는 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MLS에 안 올라와 있다 보면 경쟁자도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겉에 외부 사진은 이런데 이제 속 안에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컨디션이 뭐 엄청 그 보기가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맞은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여기서 거주를 오래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족들이 이 집을 이 그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그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짐을 빼고 한 거죠. 정리를 하고 했다 보니까 베이컨트가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업데이트가 안 되고 레노베이션이 안 된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가 끊어졌다라든지 뭐 워터가 안 나온다라든지 뭐 벌렌스가 작동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안 그러 그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뭐냐 모기지를 받아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옥션 그 이 옥션에 참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만약에 저렴하면 꽤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뭐 투자로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여도 그 뭐냐 뭐 그럭저럭 좀 이렇게 살만한 뭐 레노베이션을 하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이 지역도 조금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집도 맞은편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조금 알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물건이 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좋은 가격에 팔리지는 않겠다. 좀 저렴하게 그 팔리더라도
물론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가격이 넘어가게끔 되면 저희는 입찰을 포기하게끔 되겠죠. 그런데 해보지 않으면은 모를 수가 있죠. 뭐 이 집도 이제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뭐 방문을 해서 뭐 검사도 하고 뭐 도시조사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결정권은 저희 와이프님이 가지고 계셔서 와이프님은 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만 예, 좀 이런 물건을 보면은 좀 이거 좀 괜찮은 투자 기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이 그 사고 팔고 집을 꾸미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이프가 담당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님이 이제 저는 멀리 가서 일을 하게끔 되는 거죠. 뭐 손님 상대에도 그 구매자 상대에도 와이프님이 할 때가 많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얼마큼 힘든지를 아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비싼 물건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성이 뭐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투자는 와이프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료조사라든지 좀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는 거나 뭐 이렇게 뭐 그 레노베이션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알아본다든가 하는 것도 이제 와이프님이 많은 부분을 하고 있죠. 뭐 그 점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잘해서 그 저희 그 재정에 좀 이제 도움이 되고 저도 일을 점점 줄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경매 부동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